네, 한규수의 한큐. 한큐. 오늘도 시장 안에서요, 종목을 고를 수 있는 노하우, 그리고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밀보다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 하는데요. 저희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 보내주시면요. 또 친구 연결될 수 있는 링크 가니까 이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무료 방송 하시죠? 예, 자, 오늘도 무료 방송 준비가 됐고요. 네. 지금 이제 장중 무방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셔도 상관없고요. 시장이 너무나 많이 힘듭니다만 우리가 시장을 곧이곧대로 믿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우리가 걸러내야 될 것과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장주 무방 여러분 무방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 모두 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장중에 하단 속보를 통해서 좀 전해드린 게 있는데 네. 좀 정정 오류를 좀 정정해 드릴게요. 코스피가 1900선이 무너졌는데 이게 작년 8월 이후로 한 7, 8개월 만에 일어난 것이니까요. 다시 한번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600선이 좀 내주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되돌아보면 작년 8월에 갑자기 뭐 일본과의 관계도 좋아지지 그쵸. 않았고요. 그리고 세계 경제에서 특히나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점점 늦춰지면서 그때도 지금과 같이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대체로 1900선 이제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거의 한 달여 기간 동안 힘든 과정 거치고 나서 주가가 올라왔었죠. 맞아요. 지금 현재 코로나의 영향이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저점을 찍고 회복하는 그런 시점도 조금 딜레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힘든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1개월 동안의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반등에 나섰듯이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통한 증시의 조정 장세도 힘든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시장은 내일 당장을 보고 매매하게 되면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최소한 3월 말 내지는 상반기 그리고 좀 더 길게는 올해 연말까지 보시고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으니까 희망의 끈은 놓지 말자라는 점 또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한규수 한큐에서 시장을 매일 한 수 한 큐로 정리해 드리기도 하고요. 종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시장이 반등할 때 5G 주도로 일어날 것이다라면서 5G 네.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오늘요. 장 초반에 좀 여타 종목들이 빠질 때도 나름 버텨준 게 관련주들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종목들이 참 아쉬워요. 네. 시장만 참 크게만 밀리지 않게 되면 이런 성장 섹터들의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 시장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네. 종목군들도 좋은 종목들도 못 간 겁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지금 한국 증시에서는 정말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좋은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시장에 살아날 때는 좋은 종목들은 V자 반등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은 우리가 매수 포인트, 반등 포인트를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시장이 안정되게 되면 좋은 종목은 먼저 간다는 거 꼭 보시 바랍니다. 자, 종목을 좀 보게 되면요. 일단 HFR이라는 종목의 흐름이 역시 이제 뭐 비교적 견조하게 나타났었죠. 자, 오늘 주가도 장중에 비교적 강한 반등세가 나타났다가 그래도 좀 밀렸습니다. 밀렸지만 오늘 지수라든가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하락폭은 굉장히 미미한 상태에서 지금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5G라고 하는 섹터는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미래 성장 산업 섹터에서 반도체보다도 성장 여력이 굉장히 큰 섹터입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올랐고 충분하게 쉬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한 큐를 통해서도 이제 소개를 시켰습니다만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하게 시장 분위기 따라서 이제 못 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고점대 물량을 소화를 해내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고요. 시장이 안정이 되게 되면 분명히 치고 갈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장기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를 하셔도 무리가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RFHIC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최근에 이제 중간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굉장히 괜찮았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대바닥을 찍고서 이제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일단 뭐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일단 고개를 들고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워낙에 기업의 가치라든가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크고요.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5G 섹터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수만 최소한 폭락하지 않고 하방 경직만 나오게 되면 이러한 성장주들의 반등세는 계속해서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나오더라도 중장기적인 성장 여력은 크기 때문에 여전히 5G 관련 주단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셔도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린 건 아니지만 지난달에 인성정보를 미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 당시 이제 원격 의료로 접근한 거 맞았죠? 맞죠? 오늘 또 급등을 하고 있던데요. 간단한 코멘트도 들어보죠. 자, 일단 원격 의료는 일단 말씀드렸죠. 네. 이 원격 의료는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 그 진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원격 진료와 관련된 부분들이 정부에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원격 진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말이 나오게 되면 이 종목의 이제 흐름 자체도 조금씩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원격 의료라고 하는 이 그 제로 자체가 얼마만큼 나오고 언제쯤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정부의 의견과 의사협회의 의견이 굉장히 백중지세를 이루기 때문에 쉽게 그 정책을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보게 되면 글로벌적으로 원격 의료를 안 하는 나라들이 선진국이 별로 안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결국엔 그 필요성 때문에 원격 진료의 필요성은 분명히 부각되기 때문에 그 재료를 바탕으로 한 중기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중장기로 본다고 한다면 재료가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 대응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은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료가 살아있다는 점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를 해볼게요. 현재까지 오늘 장을 보았을 때 한 큐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 보시더라도 여전히 뭐 시장은 아직 코로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놈의 코로나예요. 아직도 코로나,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힘을 내려고 하더라도 갑자기 또 악재 하나 뉴스 나오면은 와장창 무너지는 그만큼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코로나 사태는 인류가 처음 겪는 일이에요. 인류가 처음 겪는 일이고 네. 이렇게 확산 속도가 가파르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이런 바이러스 확산세는 처음이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막연한 공포감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오늘 국내 증시가 이제 밀렸던 가장 큰 포인트는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어제 그저께까지 좀 감소하다가 어제 다시 한 240명까지 늘어났죠. 이것이 첫 번째 요인입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진정돼야 국내 증시가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주가 하락을 이끌었던 주요 요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어떤 증가세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제 수도권으로 옮겨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 인구의 절반 정도가 서울 경기 수도권에 있는데 그 수도권으로 일부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러다가 이제 뭐 한국 전체적으로 이제 뭐 또다시 확산세가 늘어나는 거 아니야라는 공포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주가 하락세를 이끌어내고 있는 큰 그런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지금 나스닥 선물수가 또 밀리고 있죠. 미국에서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이제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옆에 있는 일본도 그동안 이제 코로나 확진을 진찰을 많이 안 했었죠. 진료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진료를 강하면서 일본도 확진자수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공포감이 이러한 주가 하락세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큰 흐름에 있어서 코로나 확진자 수는 분명히 감소세를 보겠다는 부분을 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 전역에 걸쳐서 이동을 제한했다는 부분들도 그것은 분명히 큰 호재입니다. 중국이 이동 제한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진정됐듯이 이탈리아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시장은 그렇게 힘들지 않다. 지금 현재 코로나 확산세는 어느 정도 정점권에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가 최고의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어느 정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그림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셨듯이 어제까지 131명까지 감소세를 기록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어제 다시 240명까지 늘어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감소했다가 잠깐 늘어났고 또 감소했다가 늘어났고 이런 식의 감소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더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늘어나더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감, 너무나 많은 공포감은 가져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거, 요 그림을 보시면서 또 한번 자신감을 가지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코로나다라고 오늘의 한 큐를 정리해 봤고요. 내일의 한 수까지 미리 예측을 해 볼게요. 과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요? 퀘스천 마크 열어보죠. 자, 이제는 미국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미국도 사실요. 안정적인 곳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안전하지가 않아졌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세금을 0%로 기업들 세금을 네. 인하해주겠다라고 파격적으로 말했지만 생각해보니 이게 의회를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또다시 선물이 하락을 네. 했어요. 미국에서 뭘 보자는 말이에요?
일단 미국에서 볼 거는 역시 이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얼마만큼 확산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오늘 장중에 뭐 나온 뉴스로 봤을 때는 자 1,000명 일단 넘어갔습니다. 자 넘어가다 보니까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일단 미국도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증시가 폭락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조금씩 늘어나니까 조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어제 올랐다가 다시 나스닥 선물수가 밀리고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는 있는데 이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지금처럼 50명, 100명 이런 정도 늘어나면 괜찮은데 중국이나 한국이라든가 이탈리아처럼 무려 하루에 700명, 800명, 1000명씩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가 이게 제일 부담이 될 겁니다. 최근에 몇 번도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미국에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때 시장은 한 번 더 충격받는다. 그때는 경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날 때 시장은 한 번 더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적인 코로나 확진자 수의 확산세는 좀 정점에 다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을 중심으로 좀 안정권에 있고요. 이탈리아가 통행 제한을 했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중국과 이탈리아는 1대1로를 중심으로 시작으로 경제 협력을 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탈리아로 넘어간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 중국과 미국은 틀립니다. 미국에는 중국인들이 그렇게 1대1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급격한 어떤 환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는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이 구간은 우리가 다음 주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구간은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삭죽기 전략을 말씀드렸죠. 하루에 1%씩, 2%씩 좋은 종목을 주시로 조금씩 담아가는 이런 전략은 아직은 해봄직한 위치다. 이걸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SK 하이닉스 월봉 차트를 보면서 잠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를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이유는 그동안 이제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를 분석드릴 때는 시장의 흐름을 읽어가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SK 하이닉스의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직전 고점 사상 최고점에서 지금 현재 3개월째 하락입니다.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려다가 계속해서 음봉이 나면서 코로나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는 형태예요. 조정이 나올 만한 위치에서 코로나 악재가 나와서 그래서 밀린 거고요. 결국엔 어떻습니까? 충분하게 물량을 소화해내고 만약에 코로나 악재가 만약에 희석이 되고 안정권에 접어든다고 한다면 여기서 치고 갈 수 있겠죠. 결국에 이 종목은 아직도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상태고요.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이 살짝 무너지는 이런 형태에서 지금 현재 직전 저점까지 와 있는 형태라고 한다면 이 구간이 대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하이닉스가 치고 가는 반등이 나올 때는 시장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시장의 중심에 있는 바로미터 격에 있는 대형주들은 분명히 중기적인 상승 기조가 살아있다는 점에 꼭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월봉 차트 보면서 이렇게 내일의 한 수까지도 이야기 나눠봤어요. 그렇다면 한 종목으로 오늘도 마무리를 해볼게요. 오늘의 한 큐 종목은 무엇인가요? 자, 오늘 종목 참 쉽지 않은 위치였는데요. 네. 자, 오늘 CIS 가져왔습니다. 네, CIS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일단 오늘 시장을 보시면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어제까지는 시장 자체가 그래도 하반 경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성장 가치가 있는 5G 관련주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은 낙폭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과 같이 동반 하락세를 보였던 실적주를 중심으로 보시게 되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굉장히 빠른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이 많이 빠졌고 많이 빠진 데 따른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을 보고 CIS를 가져왔는데요. 그렇다고 기업 내용이 나쁜 건 아니고요. 네.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인데 전극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종목이 전극을 생산하기 위한 그 제조 장비를 중심으로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난해 실적이 4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 됐고요. 그리고 2019년을 중심으로 사상 최대 흑자 전환을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실적이 좋아진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아직까지 대규모 수주 잔고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 증가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호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자, 주가가 단기간에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자,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바로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최근 상승세를 다 반납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올라갔는데 최근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올라간 걸 다 반납한 거예요.
이런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고 치고 갈 때는 기술적인 반등의 폭이 의외로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살아난다라는 개념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면서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뭐 매수가는 현재가 정도로 일단 유지합니다만 오늘부터 해가지고 내일 정도까지, 손절가 정도까지는 우리가 분할 매집을 한번 단행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일단 3,300원 정도까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3,300원까지 보시고 그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때부터 우리 분할해서 매집하는 전략을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적인 반등의 목표가는 4,500원 정도까지. 실적이 워낙에 좋고 납품이 크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의 폭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어서 목표가를 4,500원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CIS,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지만 실적에 받쳐주는 종목들은 반등이 나왔을 때 강할 것이다라는 점에서 포인트 맞춰봤어요. 무료 방송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